그래서 1등 하이닉스가 역대급 신고가 24만 3천원에 아주 근접하죠. 지금 2.5%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7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팩터별로 투자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고, 제가 주로 보는 지표들을 가져왔고요. 기업 분석 훈련소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업 분석을 발굴하는지 그 방법론적인 걸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매일매일 체크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도 월에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은 이런 조건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하시다 보면 어떻게 기업을 발굴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실 것 같고요. 첫 번째 투자 아이디어는 52주 신고가입니다. 52주 신고가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52주 신고가란 얘기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최근 1년 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모두 수익권이란 의미인 거죠. 왜냐면 가장 52주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이니까 아무리 비싸게 사신 분들도 수익권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물대가 얇을 거고, 물론 다 수익권으로 바뀌었으니까 전부 팔아서 다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수익 난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통은 다 그렇잖아요. 껄무새가 되시잖아요. 야, 그거 내가 그때 안 팔고 들고 있었으면 3배 갔을 텐데, 2배 갔을 텐데, 5배 갔을 텐데. 그러니까 수익을 갖고 계신 분들, 수익이 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전혀 급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동시다발적으로 수익 난 사람들이 다 팔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 영역이라는 거는 굉장히 몸집이 가볍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신고가 나는 영역이 어느 업종, 어느 섹터, 어느 산업에 있는지가 그 산업이 주도주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영웅문 걸 가져왔고요.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으니까 그 부분 충분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스피단에서는 유한양행, 그리고 KCC, 삼성전자, 그 다음에 NH투자증권, 증권이 있고요. 삼성전기, IT 부품, 또 증권이 있네요. 신한지주, 금융, 롯데렌탈, KB금융, BNK금융지주, JB. 대거 이 정부의 저 PBR 밸류업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시장이 좋아지니까 코스피가 오늘 보니까 2800이 넘던데, 최근 들어 가장 높은 지수대죠. 2800대가 들어오니까 역시나 그 증권주들이 확실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해봐야 될 종목은, 저는 당연히 최근에 제약주의 흐름이 상당히 견조해지고 있고, 금리가 9월 달에 인하되면 가장 큰 수혜주는 역시나 제약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약주 유한양행만 좋은 게 아니라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다른 여타 제약 회사들이 점차적으로 다 좋아지는 그림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 전혀 예상 못했던 KCC가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네요. KCC는 유리를 잘하는 회사고 실리콘을 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의외의 종목인 화학주에 가까운 KCC도 공부를 해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기 제가 업데이트 한번 해드렸는데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특징적으로 롯데렌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유한양행, KCC, 삼성전자, 삼성전기, 롯데렌탈,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리서치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에서 봤더니 삼천당 제약, 그리고 펩트론, 그리고 ABL 바이오, 그리고 오스코텍, 전부 어디죠? 바이오, 헬스케어. 네. 코스닥 쪽에서는 251 52주 신고가가 압도적으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가 하반기에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구나. 신고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펩트론, 비만치료제, ABL 바이오, 지금 ADC 플랫폼, 그죠? 삼천당 제약은 그 눈 쪽에 아일리아라고
황반 변성 치료제. 오스코텍은 잘 모르겠어요. 네, 오스코텍. 그래서 저 같으면 삼천당 제약 당연히 공부할 것 같고요. 펩트론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ADC 플랫폼 ABL 바이오 이렇게 공부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 순매수. 그래도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최소한 한 달은 보자. 이게 기간 요거 누르면 클릭하실 수 있는데 120일까지 됩니다. 6개월. 그래서 제가 메리츠 증권에 이거 더 길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최소 3년 이상. 요거는 당연히 영웅문이고요. 여기 있는 모든 데이터는 다 영웅문 데이터입니다. 삼성전자가요, 대략 4조네요. 3조 8천억. 1등이고요. 2등 한 달 동안만 3조 8천억 썼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 레버리지. 이거 뭐죠? 코스피 지수 2배 배팅하는 거, 말 그대로 레버리지. 2배 배팅하는 거죠. 그거를 3,288억이나 썼네요. 지수 상승에 배팅을 하는 거죠. LG전자, 네, 재미나네요. 3등.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트릭, 네, 전력기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네, 모두 순위가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한 번도 다뤄드리지 않았는데 크래프톤 게임즈 중에서는 가장 최근에 견조한 주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조선주단에 HD 한국 조선해양도 있고요. 네, 여기가 완전 노다지네. 공부할 종목들이 넘쳐납니다. LG이노텍 1168억 샀고요. 삼성전기, 네, 비슷한 수치로 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견조하죠. 이수페타시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IT 부품 중에 하나인 이수페타시스도 최근 한 달 동안 17% 오르면서 1,000억 넘게 샀고요. 현대위포, 네, 조선주도 1,000억 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12등의 타이나 전기차,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해야 될 거는 당연히 삼성전자, LG전자, HD 현대일렉트릭, 기아, 현대차, HD 한국조선해양, 이수페타시스, 삼성전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수페타시스, HD 현대미포.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IT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전력기기, 그죠? 그 다음에 방산, 그죠? 또 2개 이상 들어간 게 뭐 있죠? 자동차, 그죠? IT, 전력기기, 방산, 자동차, 조선도 2개나 들어갔습니다. 예. 그럼 IT, 전력기기, 방산, 자동차, 조선. 이 중에 IT 원래 강했죠, 그죠? 전력기기 원래 강했죠. 자동차도 원래 강했어요. 방산도 원래 강했어요. 조선이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의 1등, 제이시스 메디칼, PNT가 3위네요. 585. 재룡전기, 역시 전력기기, 시노펙스, 펩트론, 네, 펩트론, 비만치료제, 엔캠, 카페24, JNTC 뭐죠?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테크인, 네. 비메모리, 메모리 다 쓰이는 테스트 핸들러, 그죠? 테크인 완전 신고가죠. 하마리서치, 네. 그리고 하나 머티리얼즈, STI, 네, 또 제가 좋아하는 회사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제가 좋아하는 회사고요. 기판 회사 심태. IT 싹쓸이네, 코스닥 쪽에서. 그거 플러스 뭐가 있죠? 미용 의료기기. 또 뭐 있죠? 일부 디스플레이하고 IT에는 뭐 부품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미용 의료기기. 네, 미용 의료기기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파마 리서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제약바이오. 네, 이렇게 있네요. 제약바이오, 미용 의료기기, IT. 그래서 다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제이시스 메디칼 공부할 것 같고요. PNT 당연히 공부하고요. 재룡전기 당연히 공부하고요. 펩트론 당연히 공부하고요. 여기 특징적인 거, 뭐 일종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카페24, 이것도 공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페24. 테크인, 파마 리서치, 하나 머티리얼즈, STI, 이녹스 첨단 소재 다 공부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요건 조건 검색식인데요. 자, 요렇게 종가, 영봉전, 주가 이평선을 정배열로 검색식을 한 거예요. 240일 위에 121선, 121선 위에 61선, 61선 위에 21선. 정배열 했더니 삼천당제약 뜨고요. 동구바이오제약, 오리엔탈 전공, SBI 인베스트부터 쭉 나오죠. 그죠? 쭉 계속 나옵니다. 어디까지? 삼천당제약부터 인그루드렉까지. 자, 그럼 일단 정배열이라는 거는 차트가 우상향하고 있는 거죠. 상승 추세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정배열 하는 걸 봤더니 삼천당제약 공부해야 되고요. 그죠? 또 뭐 공부해야 될까요? 저라면 PSK 홀딩스 공부할 것 같아요. 재룡전기도 공부할 것 같고요. 유니셈 공부할 것 같고요. 제가 좋아하는 또 의류주 중에 하나인 감성코퍼레이션. 그 다음에 EUB 펠리클 쪽에 2개밖에 없잖아요. FST하고 하나 뭐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네. 하나 더 있습니다. FST.
그다음에 솔브레인 홀딩스, 그죠? 반도체랑 전액 두 가지 모멘텀 다 갖고 있는 STI 공부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한양 ENG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넥스, 네, ST팜 같은 원료 의약품 CDMO 하는 위탁 생산하는 회사죠. 네, TCK 봐야 되고요. 원익 QNC, 송호품 쿼츠, 세정 요거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재료, 네, 당연히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뭐 봐야 될까? 네, 유진테크. 아, 그리고 최근에 동국제약 주가가 견조한데 마데카 크림이 홈쇼핑에서 여전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동국제약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네. 그리고 뒤에는 반도체 장비에서 테스, 그리고 우주항공 모멘텀의 세트레가 이런 회사 다 공부해야죠. ENF 테크놀로지 당연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카메라 모듈 쪽에 하이비전 시스템, 보톡스 필러 휴젤 봐야 되고요. IT 소모품 하나 머티리얼즈 공부해야 되고, 알테오젠 당연히 봐야죠. 클래시스, 파마 리서치, 그죠? 네, 화장품에 클리오, 코스메카 코리아, 펌텍 코리아 다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쪽에 DKT, 그리고 전액 첨가제 쪽 모멘텀이랑 OLED 소재 쪽에 덕산테코피아, 그 다음에 PSK, 그 다음에 이 얼굴에 흉터 치료제, 상처 치료제 하는 이 메디폼, TNL 봐야죠. 역시 화장품에 CNC 인터내셔널 봐야 되고요. 잉그루드랩, 이것도 화장품이죠. 이렇게 정배열 중에 어떤 업종이 많고 어떤 업종이 최근에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는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보니까 뭐 많죠? 역시 IT, 또 뭐 많죠? 화장품, 또 뭐 많죠? 전력기기, 또 뭐 많죠? 헬스케어. 뭐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수출 데이터 좋은 것들.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배열인데 기관이 사고 있거나 정배열인데 외국인이 사고 있거나 한번 딱 해봤어요. 자, 조건을 정배열 플러스 한 달 동안 이게 얼마죠? 기관이 200억 이상 순매수한 거 봤더니 저라면 이렇게 중복 부합되는 거를 볼 것 같아요. 정배열이면서 기관이 200억 이상 최근 한 달 동안 순매수한 거. 역시 재룡전기, STI 좋은 종목이 쏙쏙 나오죠. 휴젤, 하나 머티리얼즈, 파마 리서치, 코스메카 코리아. 자, 뭐죠? 전력기기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또 뭐 봐야 될까요? 미용 의료기기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또 뭐 있죠? 하나 머티리얼즈, STI 다 뭐죠? IT, 반도체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코스메카 코리아 화장품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기관하고 정배열. 기관이 한 달 동안 200억 이상 순매수하는데 정배열. 제가 이거 기관을 또 바꿔볼 수 있거든요. 최근 3개월 동안 500억 이상 샀으면서 주가도 정배열인 거 딱 봤더니 한 종목 딱 나옵니다. 바로 휴젤. 자, 그러면 정배열이면서 외국인이 200억 이상 순매수한 거 공통으로 볼게요. 시노펙스, PSK 홀딩스, 대주전자 재료, 알테오젠, 클래시스, 그죠? 또 여기도 동일하네요. 뭐죠? IT, 또 2차 전지, 또 제약바이오, 또 미용 의료기기. 근데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겹치는 게 있죠. IT 겹치죠. 또 뭐 겹치죠? 미용 의료기기 겹치죠. 또 뭐 겹치죠? 제약이 겹칩니다. 네, 그래서 IT, 제약, 미용 의료기기는 계속 봐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요거를 500억으로 바꾸려면 5만으로 바꿔야겠죠. 그리고 20일이 아니라 60일로 바꾸면 종목이 딱 2개 아니면 1개만 나옵니다. 그게 뭔지 한번 검색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시장의 주도주 아이디어인데요. 한 번이라도 최근 3개월 동안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했던 종목들, 아니면 역대급 신고가랑 괴리율이라고 하는 거는 신고가랑 현재 주가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들. 그래서 이것도 7월 5일 데이터긴 한데요. 장중 데이터입니다. 장중. 네, 종가 아닙니다. 조금 수치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급 신고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종목들을 쭉 가져왔는데요. 여기에 투자 아이디어가 핵심 투자 아이디어가 여기 다 담겨 있다. 자, 하이닉스부터 바로 유니셈까지입니다. 시가총액 사실은 유니셈만 4천억 미만이고요. 나머지는 시가총액 최소 6천억 이상 종목만 가져왔고요. 시가총액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시가총액별로. 그래서 1등 하이닉스가 역대급 신고가 24만 3천 원에
아주 근접하죠. 지금 2.5%밖에 차이가 안 나고 있습니다. 역대급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현대차, 기아, 신한지주, 한미반도체, 알테오젠 익숙한 종목들이 많이 보이시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엘렉트릭, 최근에 오늘 급부상한 유한양행, 최근에 또 급부상한 현대글로비스, SKC도 있고요. LS 일렉트릭, 지주사 HD 현대도 있고요. 역시 삼양식품, 아까 봤던 삼천당제약, 방산의 LIG 넥스원, 증권주도 보이고요. 신한지주, 삼성증권 이런 것도 보이고요. 키움증권, 증권이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우리의 이수페타시스. 수익률로 보면 역시 HD 현대일렉트릭이 1월 달부터 292% 올랐고요. 그 다음에 알테오젠이 188%, 그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가 177%,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이 168%, 그 다음에 엔캠이 177%, 삼천당 제약이 140%, 우리의 삼양식품이 155%, 이수페타시스는 93%. 네, 이수페타시스 100% 넘은 것 같지만 아직 100%가 안 됐습니다. 더 성장 여력이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이렇게 봤고요. 자, 어떤 아이디어를 드렸냐? 신고가 대비 여기 30%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신고가 대비 2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고가 대비 30% 하락한 가격이에요. 요거는 신고가 대비 20% 하락한 가격. 정말 센 놈은 신고가 대비 30% 이상, 이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봅니다. 신고가 대비 30% 이상 절대 빠지지 않을 확률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센 놈 중에 센 놈 오브 센 놈, 가장 센 놈은 신고가 대비 20% 이상을 빠지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가는 놈은 신고가 대비 30% 가격이 얼마인지, 이거 진짜 알짜입니다. 알짜 중에 알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신고가 대비 30% 가격이 얼마인지, 신고가 대비 20% 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굉장히 유명한, 어떻게 보면 매매 전략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가격 조건. 단 매일매일 바뀌죠. 왜냐? 신고가를 계속 갱신할 수도 있으니까.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면 신고가 대비 30%, 신고가 대비 20% 가격도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 하이닉스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이 18만 6,900원입니다. 그러면 18만 6,900원 밑으로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최근의 추세에서 최소한 3개월에서 이제 1월 달부터 데이터니까 6개월 안에 이 가격대가 한 번이라도 온 적이 있는지. 또 뭐가 있을까? 알테오젠은 한번 왔어요. 22만 9천원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진 가격인 18만 원대까지 한번 왔었어요. 그럼 그때가 굉장히 좋은 기회였던 거죠. 또 뭐 있을까?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신고가보다 30% 빠진 가격이 25만 3천 원이에요. 25만 3천 원이 이탈된 적이 있는지. 또 뭐가 있을까요? 삼양식품 55만 2천 원이에요. 30% 신고가 대비. 이거 밑으로 빠진 가격이 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 최근 신고가 대비 45,900원이 30% 빠진 가격인데 45,900원으로 이탈된 적이 있는지. 있었죠? 4만원 초반대까지 온 적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 보시는 겁니다. 이거 가격 조건 설정해서 신고가 대비 10% 구간 얼마, 20% 구간 얼마, 30% 구간 얼마. 난 30%는 언제든지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40% 구간 설정해 볼게. 50% 구간 설정해 볼게. 다 개인만의 정교한 투자 매매 전략에 따라 설정해 보시는 겁니다. 최소한 이 가격대까지 마이너스 40%, 최소한 마이너스 50%, 이 가격대까지는 내가 버틸 수 있어. 이 가격대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 회사의 펀더멘탈을 고려했을 때 마이너스 40% 빠진 가격, 마이너스 50%까지 빠진 가격 굉장히 매력적이야. 이렇게 매매 전략을 시장의 주도주로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 볼게요. 클래시스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은 43,769원입니다. 분명히 이 가격 계속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43,700원대가 온 적이 있는지, 이탈했다면 얼마 기간 동안 이탈을 했는지, 이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과 얼마나 괴리율이 있는지 그것도 보시는 게 너무 재밌겠죠? 리가켄바이오 64,600원이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인데 이거보다 최대 얼마까지 빠졌었는지, 역대 최저가가 7월 2일까지 최저로 많이 빠진 가격이라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이랑 어느 정도 괴리율이 있는지. 또 최근에 아까 그 비만 쪽에 펩트론 있었죠. 펩트론 역대 신고가 대비 51,000원 정도가 가장 많이 빠진 가격인데 51,000원의 가격대가 온 적이 있는지.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VT는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이 30,000원인데 30,000원 가격대 온 적 있죠. 29,000원 이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나타내죠. 네, 비올 의료기기 쪽에 클래시스는 좀 무겁고 가벼운 종목. 비올이 신고가 대비 30% 빠진 가격인 99,250원 가격대가 온 적이 있는지. 요 아주 비스무리한 가격대까지 왔다가 바로 반등 나오죠. 자, 제가 또 엄청나게 좋아하는 대주전자재료. 네, 125,600원이 오는지, 125,600원이 오는지도 중요하지만 이 125,600원이라는 가격대를 깨는지 이탈하지 않는지도 상당히 중요한 거. 최근에 163,400원을 찍고 136,000원까지 왔으니까 125,000원을 이탈하진 않았지만 125,000원 근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고가 대비 30% 이상 빠지면 추세가 이탈되는 건 아닌지 그걸 체크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오늘 기준 거래대금입니다. 이거는 저는 매일매일 체크를 하거든요. 역시나 거래대금 1등 삼성전자, 하이닉스. 자, 요거 코덱스 CD금리. 요거 매일매일 금리를 주는 ETF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은행에 예적금 넣는 것보다는 이거를 예를 들어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ISA, 그 다음 퇴직연금 계좌 IRP 계좌에 매일매일 조금씩 사는 거죠. 금리 바뀔 때마다 이게 반등을,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그죠? 매일매일 그 CD 금리가 있거든요. 그거 올라갈 때마다 이게 올라가니까 이게 주가처럼, 주가 변동성처럼 있는 건 아니니까. 생각보다 인버스에도 역으로 베팅, 주가 빠지는 걸 베팅,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에도 지금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올라오니까 그 거래대금 순으로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역시나 한미반도체, 역시나 삼성전기, 삼성 SDI가 10위권으로 최근에 올라왔고요. 화장품에 APR이 있네요. 그죠? LG전자. 이렇게 최근에 센 놈,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업종이 뭔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터지는지. 그러면 거래대금 기준으로 어느 정도는 봐야 될까요? 최소 1,000억 이상은 터져야 돼요. 최소. 코스피 봤더니 그래서 1위권에 삼성전자부터 30위권에 LS 일렉트릭입니다. 보면 갈수록 이제 500억대로 거래대금이 확 줄잖아요. 근데 500억대도 개인이 매매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현대차, 셀트리온, 삼성물산, 네이버, 포스코홀딩스, 기아, 에코프로오티, 삼양식품, DI,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거래대금이 평상시에 없다가 갑자기 거래대금 상위 1등부터 30위권에 오는 건,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다. 코스피가 있었고요. 코스닥 보면 1등 HLB가 거래대금이, 네, 저는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HBLB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주가는 상당히 좋으니까 이렇게 거래대금이 5,400억이나 터지는 거고요. 보면 1등 HLB, 2등 삼천당제약 4,900억, 3등 미가캠 2,500억, 바이넥스 2,300억, 전부 제약입니다. HLB 제약까지. 자, 그러면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제약이 완전히 주도주로 지금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알테오젠도 일종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잖아요. 8등의 실리콘도, 그죠? 펩트론도 제약, ABL 바이오도 제약, 그죠? 에코프로 서진 시스템 정도가 이제 다른 업종이고요. 오늘 눈에 띄는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에브리봇. 저는 로봇이 하반기에 다시 계속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계속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렌시스도 로봇 관련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역시 2차 전지가 워낙 덩어리가 크니까 뭐 에코프로비엠, 솔브레인 홀딩스는 2차 전지랑 반도체 다 갖고 있는 거고, 2차 전지 종목들이 간간히 이제 들어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마찬가지. 거래대금 1등부터 30등까지는 반드시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체결 강도입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오늘 기준 체결 강도인데, 체결 강도 갑자기 월등히 종근당, JW 중해제약이 1, 2등으로 들어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기, 그리고 영업무역이 또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영업무역이나 이런 거. 종근당, JW 중해제약. 삼성 SDS가 또 체결 강도로 확 들어왔습니다. 그죠? 뭐 원래 셌던 삼성전자, 뭐 NC소프트, 삼성물산은 원래 항상 있던 거고, JB금융, BNK금융지중도 있던 거고요. 한미약품이 또 새롭게
거래대금 센 놈으로 들어왔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들어왔고요. 이렇게 체결 강도 또는 거래대금 또는 뭐 있죠? 시장의 주도주 또는 조건 검색 시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팩터를 넣고 새로운 주도주가 뭔지, 새롭게 주도주가 될 후보군이 뭔지 이렇게 계속 투자 아이디어를 열심히 심각하게 고민하고 점검하고 새로 수정 보완하고 변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체결 강도가 전일 체결 강도랑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보세요. 100 이상 되는 거 보세요. 여기서 딱 7개밖에 추려지지 않잖아요. 그죠? 삼성전기, JB금융지주, 삼성물산, BNK금융지주, 삼성 SDS, 삼성전자, 영원무역. 그러면 저는 여기 있는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합니다. 삼성전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영원무역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삼성전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뭘 같이 볼까요? 외국인 기관 순매수를 같이 보고요. 또 뭘 볼까요? 그날의 어떤 모멘텀이나 뉴스, 정책 관련된 이슈, 개별 기업의 뭐 실적 이런 게 있으면 단기간에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네, 체결 강도 코스닥 연속성 있는 것만 봤어요. 100 이상. 전일도 100 이상 되고 체결 강도 뭐라고 했죠? 100 이상 된다는 얘기는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세다. 100 이상 되는 거는. 100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어요. 자, 유진테크, 그죠? 보로노이, TLB, 전부 반도체네요. 그 밑에는 100 밑으로 확 떨어지잖아요. 펄어비스, 리가켄바이오, 신라제. 저 같으면 유진테크랑 TLB 둘 다 연속성 있죠?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쪽이에요. 유진테크랑 TLB를 신규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공부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검증된 투자 아이디어 중에 알짜 중에 알짜, 변함없는 핵심 투자 아이디어 중에 핵심 오브 핵심, 요 수출 데이터. 수출 데이터의 모든 투자 아이디어에 답이 있다. 그리고 이 수출 데이터에서 10배거의 향기가 난다. 10배의 향기가 난다. 관세청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저 역대급 나왔죠? 80억, 그죠? 뭐요? 흑자, 그죠? 수출 570.7억 달러, 수입 490.7억 달러. 그래서 80억 달러 흑자 냈고요. 업종별 하반기 수출 증가. 여기서도 엄청난 투자 아이디어. 선박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100%가 올해 하반기에 수출 증가할 거라고 했고요. 석유화학 75%, 바이오스 72.7%, 심지어 일반 기계까지. 여기는 전부 다 투자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럼 그 중에 제일 센 놈? 선박이나 석유화학이나 바이오 헬스 중에 종목 1등 택하지 않더라도 2등, 3등 택해도 수익 낼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기상도표를 보면 반도체만 하반기까지도 계속 유일하게 구름 없는 완벽한 햇님이죠. 그럼 반도체는 계속 가격이 비싸더라도 포지션에서 일정 비중은 유지하는 게 확률적으로 실패하지 않을 매우 높은 확률을 갖고 있는 거죠. 새롭게 구름은 섞여 있지만 들어온 섬유 패션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조선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거는 새로운 포트폴리오 조정에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는 겁니다. 6월 주요 품목 수출 증가한 반도체 50.9%로 역대급 잘 나왔는데 눈여겨봐야 될 거는 계속 꾸준히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게 석유 제품, 석유화학입니다. 디스플레이 신규로 들어왔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다음 달 7월 달 거 또 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미래세 데이터를 봤더니 재미난 게 반도체가 21%까지 전체 코스피 영업이익에서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대급으로 계속 올라가죠. 요거 옆에 요것도 미래세 데이터 참고했는데요. 국내 기업 전체 영업이익 증가율은 116%로 하반기에 기저효과도 있지만 엄청나게 좋아지지만 그거를 반도체를 제외했다. 그럼 71.7%까지 떨어지고요. 반도체 플러스 유틸리티를 제외했다. 그래도 79.8%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품목별로 아무리 내가 바쁘고 귀찮아도 이건 매월 체크를 해야 된다. 제가 매월 디테일하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농수산 식품이 24년 6월 달에 963. 네. 전년 대비 2.2% 증가했는데 4월 달까지 역대급으로 좋아지다가 조금 감소 추세긴 한데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죠. 자, 그리고 화장품도 역대급으로 좋았죠. 4월하고 5월 달에
전년 대비 26%, 14% 증가했고 올해 6월달에도 782, 역대급 평균보다 상위 수준으로 전년 대비 6.2%나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식품 쪽하고 화장품 모두 데이터가 좋다. 그죠? 수출 데이터 다 좋네요. 패션으로도 6월달에 전년 대비 12.9%, 그죠? 의약품도 전년 대비 5.3%. 네. 그래서 수출 데이터 품목 중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또 관심이 요새 엄청 많아진 라면, 저희 훈이팸 여러분 라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라면에 미치고 면 종류를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라면 수출 데이터가 기가 막힙니다. 라면 수출 데이터 HS 코드 1902-301010인데요. 3월 달에 금액으로 치면 대략 1216.5억을 수출했고요. 뭐 여기에 거의 70에서 80%는 삼양식품입니다. 4월 달에 1억 불 넘게 찍었고요. 1474.5억을 찍었습니다. 5월 달에도 역시 역대급으로 1억 불 넘게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 1468억을 기록했습니다. 6월 달에 잠정 데이터긴 한데요. 소폭 줄었지만 금액으로 치면 역시나 1억 불을 넘기면서 1430억대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6월 달에 전체 수출은 아주 소폭 1% 정도, 1% 미만으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미국 데이터는 역대급을 갱신하고 있는데요. 3월 달에 204억 수출 데이터 찍었고 4월 달에 225억 찍었고 5월 달에 243억 찍었고 6월 달에 255억 역대급으로 미국 수출 데이터는 계속 최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6월달 라면 일평균 수출 금액은 전년 대비 17% 증가했는데요. 특히나 중국이 회복되면서 중국이 42%나 증가했습니다. 4월달부터 6월달까지 2분기는 전체 34% 전년 대비 성장했고 중국이 86% 성장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라면 업체 삼양식품 8월달에 밀양 2공장 증설했는데요. 애초에 총 5개 생산 라인 투입하려는 거를 1분기에 면 스낵 쪽에서 매출이 83%, 이익이 83%가 아니라 매출이 83% 폭증하면서 6월 달에 정정 공시를 내면서 생산 라인을 1개 더 추가했습니다. 6개 라인 추가하면서 투자금을 1,600억대에서 1,800억대까지 투자금도 늘렸고요. 자, 그러면 심플합니다. 자, 예상 캐파 24년 올해 18억 개예요. 그러면 18억 개 곱하기 라면 대략적인 금액 예를 들어 1,500원 잡을 수도 있고 2,000원 잡을 수도 있고 곱하기 삼양식품이 유일하게 마진율이 거의 수출은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20% 하면 전체 영업이익 나오죠. 그럼 그 영업이익 곱하기 라면 업체들의 평균 PER 거기 곱하기 삼양식품은 압도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으니까 1.5배 프리미엄 주면 이게 대략적인 시총이 나오고 이걸로 목표가도 계산할 수 있고 적정 주가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심플하죠. 자, 원주 익산 12억 개, 밀양 1공장 6억 개에서 2026년에 총 25억 개로 원주 익산 외에 밀양 2공장에서 7억 개를 추가로 더 캐파를 늘려서 전체 캐파가 37%나 증가할 것 같고요. 2025년, 당장 내년이죠. 내년에는 매출 2조의 영업이익 4천억 시대를 삼양식품이 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중국 온라인에서 완전히 지금 정상화 과정을 있고 아까 중국에서 수출 데이터가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전체 우리나라 중국 수출 데이터가 라면 쪽에 86% 증가를 나타내면서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메인스트림에 진출하고 있고요. 아시안마트에 입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닭볶음면 수출이 숫자로 급증하면서 라면 수출 데이터를 검증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모두 물가가 내려오지 않고 있어요. 고물가이기 때문에 라면 같은 저가식품 수요가 폭증할 수 있는 아주 우호적인 환경이고요. 시장 우려 대비보다 해외는 이 용기면 중심으로 더 비싼 프라이스가 더 센 용기면 중심으로 봉지면보다 용기면이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P가 더 올라가. 그리고 마진, OP 마진이 더 좋은 용기면 중심으로 성장하고 미국과 중심이 비싼 단가, 비싼 라면을 많이 더 팔면서 미국과 중국에서 더 비싸게 팔면서 제품 믹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1공장 캐파 50% 증설했을 때 분기 최대 매출은 96% 거의 100% 증가했는데요. 25년 내년에 밀양 2공장 7월 달에 준공하면 중남미하고 유럽도 지금 기존 북미 중국 외에 중남미 유럽까지도 지역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삼양식품도 엄청난 아랍 인구에 대비해서 당연히 할랄 인증을 받았습니다.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하나의 메인스트림이 여러 가지 맛으로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까르보 신제품 판매가 이제 막 확대가 되고 있고요. 글로벌 인스턴트 누들 1등 업체 틴지랑 일본의 니신푸드 평균 PER, 평균입니다. 17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삼양식품이 지금 해외 수출 평균 판매 단가가 20% 이상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23년 전체 글로벌 라면 수요가 1202억씩인데 삼양식품이 만약에 26년 25.1억,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캐파 딱 늘린 분이거든요. 그 캐파 늘린 만큼만 다 팔아도 전 세계 라면 시장 점유율 2.1%까지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26년 기준으로 2.1%니까 만약에 전체 라면 시장 10% 차지한다고 하면 5배 이상의 성장 여력이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24년, 26년 수출 물량 20%만 증가해도 밀양 2공자는 이미 풀캡하기 때문에 또 추가 증설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수출 비중 확대되고 현재 법인 설립 효과가 다 맞물려서 올해 최대 실적 갱신하고 내년 또 최대 실적 갱신할 거로 보입니다. 지금 각종 해외 아시안마트나 미국, 유럽의 이 메인스트림 마트에는 그냥 기본 불닭볶음면만 있고 매대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은 없습니다. 예, 저희 후니팸 여러분은 그냥 불닭볶음면하고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은 어느 게 더 맛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느끼하긴 한데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조금 더 맛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매대 까르보나라 불닭볶음면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더 이 카테고리 확장성이 큰 거고요. 불닭볶음면 코스트코 열심히 진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침투율이 아직 50%도 안 되니까 엄청나게 더 추가 성장의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키움증권 레포트하고 무역통계진흥원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자, 라면 수출 단가부터 보시면 일단 비싼 미국과 영국 그리고 독일에서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요가 폭증하고 있고요. 대체로 다 비싸죠. 그죠? 네덜란드도 4.5, 프랑스도 3.8. 비싼 나라에서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 평균 ASP가 20% 이상 증가하고 있고요. 한국 라면 전체 수출 대비 삼양식품 역대급으로 계속 지금 갱신하고 있죠. 첫 달 데이터, 둘째 달 데이터, 마지막 세 번째 달 데이터가 모두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수출 데이터 아이디어로 의료기기.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료기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올증권하고 삼성증권 레포터를 참고했는데요. 7월 1일, 따끈따끈한 3일밖에 안 된 데이터인데 미용 의료기기 쪽하고 덴탈 쪽이 둘 다 좋았다. 컨센을 부합하는 2분기에 상당히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홈뷰티 쪽에서, 홈뷰티 하면 대표적으로 APR이죠. APR 수출 데이터가 전년 대비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휴젤이 미국 메디컬 에스테틱 기업이랑 베네브랑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서 미국에서 이제 3년 안에 시장 전체 미국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7월 달에 드디어 첫 스타트를 끊습니다. 휴젤은 중국에서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는데 2분기 수출 데이터 2,090만 달러로 100말이 아닙니다. 100만. 새벽에 계속 작업하다 보니까 전년 대비 30%나 늘어났고요. 전 분기 대비도 49%나 증가했습니다. 1분기에 데이터가 안 좋았거든요. 엄청 부진했는데 2분기에 수출 데이터 폭증하면서 회복세가 이제 완연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3분기 연속성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웅제약도 휴젤의 경쟁사죠. 보톡스 측면에서 북미의 8배치 금액으로 치면 2,100만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은 종근당과 팩스쿨로 뭐죠 이거? 위궤양 치료제 코프로모션 본 계약도 앞두고 있습니다. 홈뷰티 하면 대표적으로 APR인데요. 6월 달에 APR 수출 데이터가 1,84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3% 엄청나게 좋은 수출 데이터가 나왔고요. 8월 달에 하이프라고 하는 초음파 집속 신제품을 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PR이 이제 하이프 쪽으로 클래시스나 원텍이나 비올의 경쟁자가 되겠다. 미용 의료기기 2분기 눈여겨볼 데이터가 태국에서 1,360만 달러로 전년 YOY 110% 증가했고요. 대만에서 1,380만 달러로 전년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수출 1티어 국가가 이제 클래시스로 치면 브라질인데
브라질 수출액이 대략 1720만 달러거든요. 근데 브라질보다 훨씬 인구수가 적은 태국이나 대만이 1300만 달러를 넘으면서 이제 브라질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머징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높은 의료 침투율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계속 여기서 폭풍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이 볼류머죠. 고주파가 아니라 이 RF 치료제 이 북미 판매 파트너십 체결해서 볼류머의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폭풍 매출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쪽에 오스템이 있고 덴티움이 있고 디오가 있죠. 그래서 이 덴티움이 중국하고 러시아에 둘 다 수출 엄청나게 잘 하고 있죠. 오스템 임플란트는 뭐 여러 가지 횡령 사건도 있고 뭐 1800억 횡령도 있고 상장 폐지 되죠. 자진 상폐되는 거죠. 중국향 수출 1억 700만 달러. 예. 전년 대비 7% 증가하고 큐오크 전 분기 대비로 37% 증가하고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VBP. 이거 중국 정부에서 하는 거거든요. 공부 차원에서 VBP가 뭔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BP 시행 첫 분기 높은 기저효과에도 불구하고 YOY 임플란트도 성장을 하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삼성증권 자료를 참고했는데요. 6월 달에 3,298만 달러로 0.7% 증가했고요. 임플란트가 6월 달에 7,716만 달러로 4.8% 감소했고요. 레이저 기기 데이터가 제일 좋네요. 8.8% 증가했습니다. 6월 달에 9,25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이거 어디죠? 에스티팜 6월 달에 66%나 감소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이거 어디죠? 인바디도 6월 달에 마이너스 22.2%나 감소했고요. 진단키트 좋았네요. 30.2% 증가했습니다. 진단키트는 뭐 많죠. 시젠도 있고요. 기타 화장품 강릉시 수출 데이터 어디죠? 좋아하는 파마리서치 5월달 수출 데이터는 전년 대비 20.8% 감소했습니다. 6월달 데이터 원료의약품 그죠? 줄었죠. 완제의약품 늘었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 상당히 많이 줄었고요. 체성분 분석기 5월달보다 소폭 늘었고요. 진단키트 쪽도 소폭 늘었고 임플란트 줄었고요. 레이저 기기 좋았네요. 레이저 기기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자, 그럼 이거 최소한 뭔지는 아셔야죠. 임플란트 서울 금천구에 있는 거 어디죠? 오스템 그죠? 경기 수원시에 있는 거 어디죠? 덴티움. 부산 해운대구 디오. 레이저기 서울 강남구 어디죠? 클래시스. 금천구 어디죠? 제이시스 메디칼. 고양시 어디죠? 루트로니. 보툴리눔 톡식. 춘천시 데이터 어디죠? 휴젤. 화성시 데이터 어디죠? 대웅제야. 청주 어디예요? 메디톡스. 이렇게 회사가 본사가 어디 있고 공장이 어디 있는지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봤더니 6월 달에 증가율 올라간 거는 완제의약품하고 또 그 다음에 진단키트 좋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레이저 기기가 좋았습니다. 8.8% 올라갔습니다. 자, 품목별 수출 데이터 볼게요. 톡신, 미국하고 캐나다 쪽에 좋은 거는 대웅제약, 중국 쪽은 휴젤이죠. 그런데 올해 2분기에 작년 2분기보다 미국, 캐나다 쪽에서 96.4%나 좋았습니다. 대웅제약 수출 데이터가 엄청 좋았다. 중국 쪽에서 29.6% 휴젤이 상당히 좋았다. 임플란트 중국 쪽에서 7.1% 올라갔는데 덴티움이 좋았고요. 미국 쪽에서 193% 올라갔는데 메가제 임플란트는 회사가 좋았고 러시아 쪽은 부진했습니다. 덴티움이 부진했고요. 미용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전 분기 대비 11.7% 증가했고 전 2분기 전년 대비는 6.3% 늘어났는데 미국이 13.7%나 늘어났고 제이시스 비올 둘 다 좋았고요. 일본 16.2% 올라갔는데 제이시스 메디칼 좋았고요. 러시아에서는 1.8% 감소했는데 클래시스가 조금 줄었고요. 브라질 계속 역대급으로 좋았는데 요번 2분기에는 브라질 조금 안 좋았습니다. 6월달 데이터가 나빴어요. 그죠? 클래시스 원택 있고요. 태국 110% 늘어났습니다. 아까 태국 어디죠? 클래시스. 대만 73% 늘어나는 거 어디? 원택.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홈뷰티가 전년 대비 91.4% 2분기에 좋아졌는데 바로 APR이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톡신 쪽에 미국, 캐나다 아까 대웅제약 받고 중국 휴젤 받고요. 임플란트 쪽에 중국 덴티움 받고, 그죠? 이거는 분기 데이터고, 그죠? 분기. 자, 최신 월별 데이터입니다. 월별 데이터 가장 최신 6월달 데이터 보면 톡신 미국 45% 대웅제약 좋았죠. 중국 17.7% 휴젤 좋았죠. 임플란트 중국 데이터 14% 좋았죠. 미국 14.8% 메가제 임플란트 좋았고요.
최신 6월 데이터 미국 28%나 늘어났어요. 제이시스 비율. 일본도 6.4% 늘어났어요. 제이시스 메디칼. 러시아 줄었고 브라질 좀 줄었고 태국 대만 141% 늘어났고요. 전년 대비 대만도 62% 늘어났는데 클래시스 원태 대만 쪽에 원태 중복 대만도 좋아지고 태국도 좋아지는 최대 수혜는 원택이다. 그 다음에 치과 영상 장비 쪽에 미국에서 3.2% 줄어들었네요. 여기 이쪽은 바텍하고 레이. 그다음에 홈뷰티 쪽에 6월 달에만 전년 대비 123% 늘어났다. AP에. 이렇게 의료기기 수출 데이터 국가별, 지역별, 품목별 이렇게 수출 데이터 월별로 얼마나 늘어나는지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MOM 먼스 투 먼스 전월 대비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레이저 기기 데이터 강남구 데이터는 클래시스겠구나 보툴리눔 톡신 강원도 춘천 데이터는 휴젤 데이터겠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고요. 전년 대비 YOY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관세청 코드 예를 들어 보툴리눔 톡신 관세청 코드 HS 코드는 3002.90.3090이구나. 그러면 이걸로 월별 데이터를 매일매일 체크할 수 있구나.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라면의 HS 코드는 1902.3010.10이구나. 5월 달에 1억 불 넘게 찍었고 4월 달에도 1억 불 넘게 찍었고 6월 달에도 1억 불 넘게 찍으면서 역대급 실적.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400, 한 40억에서 1,400, 80억까지 그 정도 월에 그렇게 팔고 있구나. 엄청나게 팔고 있구나. 그런데 중국 데이터가 나빴는데 6월 달에 일평균으로도 중국이 42% 올라오고 4월 달부터 6월 달까지 2분기에도 중국이 86%나 올라오면서 중국까지 회복이 되고 있구나.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밀양에 공장을 생산 라인을 막 추가를 하는구나. 투자 금액도 더 늘리는구나. 그리고 미국에서 수출 단가 보면 일본의 니신푸드나 다른 미국 로컬 또는 중국 업체들보다 비싼 라면을 더 잘 팔고 있어서 ASP 평균 판매 단가가 올라가고 있구나. 그래서 수출 데이터를 통해 라면 그 다음에 또 뭐였죠? 미용 의료기기가 여전히 견조하구나. 그렇게 말씀드렸고 아까 수출 데이터 한번 봤던 화장품. 화장품도 역대급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출 데이터를 찍고 있구나. 화장품도 보니까 4월달, 5월달에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계속 찍어내면서 주가가 왜 신고가를 화장품이 찍고 있는지, 주가가 왜 삼양식품 같은 음식료가 신고가를 찍고 있는지, 미용 의료기기 클래시스 비올이 왜 신고가를 찍고 있는지 수출 데이터에 답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52주 신고가 아이디어,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 아이디어, 최근에 외국인 기관의 수급 아이디어, 조건 검색식 정배열 아이디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 오브 핵심 수출 데이터 투자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는 시의성이 없는 내용입니다. 제발 꼼꼼히 잘 보셔서 수출 데이터 매월 저랑 같이 잘 체크해 보시고 이 영상은 굉장히 좋은 투자 아이디어니까 주변에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주변에 친구 추천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더 재미난 투자 아이디어 또 더 재미난 기업 분석을 갖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